내 자식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대로 매각해야죠. 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 매각을 원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조금씩 힘들어지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니까 매수자가 많아지고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내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M&A를 요청하시는 브랜드 대표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게 되면은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사실 관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는 얼마 정도의 매도가 되는 게, 매매가 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얼마에 매도하는 게 적당한 금액일까요? 1억? 10억? 100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키워온 이 브랜드 정말 내 가족 같고 내 자식 같죠. 가벼운 마음으로 남에게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자식 같은, 내 청춘이 다 묻어있고 내 청춘을 다 바쳤던 브랜드, 밤낮 자지 않고 만들었던 브랜드, 피땀 흘려서 준비한 브랜드, 이 브랜드를 과연 누가 쉽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해야 됩니다. 사업이잖아요. 내 감정을 가지고 이 아이템의 브랜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숫자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인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계부라도 있어야 되겠죠? 대충 1억, 대충 몇 천만 원, 대충 10억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브랜드를 사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제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0억입니다 하면은 어떤 반응일까요? 콧방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보여달라고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또는 가계부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연매출 30억의 브랜드의 당기순이익이 2억이다. 이거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물론 정답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골치 아프죠. 콕 집어달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연매출 30억에 당기순이익 2억이면은 브랜드의 가치는 10억입니다. 어떻게 이게 딱 잘라지냐고요? 물론 딱 잘라지진 않습니다. 10억 정도에서 최대 40억 정도까지 이 브랜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스펙트럼이 너무 크죠? 아니 10억에서 12억이면 한 1, 2억 차이라고 하는데 10억에서 40억은 너무 크잖아. 하지만 아예 감도 안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브랜드의 매매 가격은 연 당기순이익의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장이 그래요. 그러면 왜 5배에서 20배냐? 그 차이는 이 브랜드의 성장성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시장의 당기순이익 2억이면 내년은 2억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성장하는 시장의 당기순이익 2억이면 그 다음 해는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겠죠. 급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2억인데 내년이면은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이 뭐예요? 100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로 평가할 수 있는 가격. 여기까지는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매매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또는 직영점, 브랜드가 있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그 사업의 가치와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바로 실물 가치입니다. 사무실은 왜 실물이냐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보증금, 그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책상의 수, 컴퓨터, 의자, 시설물들, 이거는 내가 사무실을 따로 안 만들어도 만들어져 있는 사무실을 인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땅,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들, 소스를 만드는 집기가 있다거나 원두를 볶을 수 있는 제조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그러면 아까 브랜드의 그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지만 공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이 있지만 이 공장은 인수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공장의 가동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장이 있고 집기가 들어가 있는데 가동이 잘 안 돼요. 수요가 많이 없어요. 우리 가맹점만으로는 공장이 너무 규모가 커요. 그러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걸 수도 있겠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의 가치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직영점. 직영점은 많을수록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똘똘한 직영점 1개 정도는 없는 것보다 좋지만 적자만 나고 있는 직영점은 많아봐야 오히려 짐이 되죠. 적자 투성이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직영점이 있는 게 분명히 좋아요. 교육장으로도 쓰고 쇼룸으로도 쓰고 메뉴 개발실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은 직영점 1개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서 다 떠넘기듯이 매각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영 가치가 있는 직영점 1개 정도,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직영점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과 권리금, 그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네 번째는 가맹점 수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평가가 됐어요. 이번에 가맹점 수로 인해서 어떤 금액적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매각을 할 때 가맹점 수는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혹시 당연히 가맹점은 많아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가맹점 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똑같은 매출일 때 가맹점 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똑같은 연매출 100억이에요. 가맹점 수는 100개예요. 똑같은 가맹점 매출이 100억인데 가맹점 수는 1000개예요. 어떤 게 운영 비용이 덜 들까요? 어떤 게 운영 비용이 더 들까요? 이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이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매출인데 가맹점 수가 적은 게 슈퍼바이저의 운영 비용도 적게 들겠죠? 가맹점 수가 많고 매출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그 매장 하나하나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작거나 매출이 낮거나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많은 걸 어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출과 이익률을 어필을 하고 가맹점 수는 작은 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맹점이 적으면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가맹점의 개설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오픈할 수 있는 매장의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최대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그 이상은 더 이상 꽂을 수 있는 땅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한 달에 30개, 40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맹점 수가 금방 꽉 차겠죠. 이미 꽉 차 있다 그러면 개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200개점인데 앞으로 1000개를 오픈할 수가 있다. 그러면 800개를 더 오픈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개설 수익이라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1000개 오픈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이미 1000개를 오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고정적인 물류 수익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개수 자체가 많다고 무조건 장점인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브랜드를 매각을 할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실수를 하셔서 굉장히 곤란했던 대표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브랜드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상표권은 당연히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 상표권에 대한 가치, 그게 전체 브랜드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표권을 명의 이전을 빠뜨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또 그 상표를 이전하는 비용이 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인력입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사업권을 다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도 다 가지고 왔어요. 누가 일을 하죠? 이제 내가 일을 하나요? 내가 그걸 다 배워서 하나요? 또는 내가 직원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가르치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원래 브랜드의 소속 인원을 데리고 와서 그 인원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M&A를 할 때는 그 인력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 직원 소속으로 만드는지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M&A를 할 때 금액에도 반영이 되겠죠. 만약에 브랜드를 매도하는 사람이 이 직원들은 내가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건데 R&D 직원으로 써야 됩니다. 운영은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비용을 쓰게 되겠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직원이 내 직원이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제부터 채용하고 가르치고 시행착오를 겪고 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 인력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쏙쏙 뽑아올 수 있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부채는 어느 범위까지 내가 안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카페베네 있죠. 카페베네가 업계에서는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00억 매출이 넘는 카페베네가 브랜드 매매가가 5만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5만원에 매매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 말을 듣고도 황당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다 떠안는 조건으로 공짜로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카페베네는
800개 점이 넘었고 연매출은 1000억이 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세가 이어졌고 부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걸 매수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국 카페베네는 매매가 됐죠. 제가 지금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자산이 11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자본이 87억 원. 근데 지금 2019년도가 돼서는 자산은 277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171억 원, 빚만 170억 원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덩치 크고 가맹점 많다고 좋은 브랜드는 절대 아니죠. 프랜차이즈 기업도 잘못 인수를 하게 되면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백TV였습니다.